Hello everyone, this is Lincoln.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링컨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시간은 8시 10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식은 네이버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쿠팡하고 일 때문에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55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신문에 계속 나오니까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0조 된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55조 된다고 하니까 쿠팡이랑 네이버랑 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시가총액 현재 60조인데 야, 쿠팡이 55조면 네이버 60조가 좀 너무 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를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몇 번에 걸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살필 내용이 많아서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의 사업 분야를 크게 5가지로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엔 서치 플랫폼, 두 번째는 커머스, 쇼핑이나 뭐 이런 거죠. 멤버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핀테크, 네 번째는 컨텐츠, 웹툰이나 뮤직 이런 거고,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고 네이버 주식을 한번 전망을 해볼 건데요. 주가를 전망해 볼 건데, 일단 서치 플랫폼을 좀 살펴볼게요. 서치 플랫폼은 첫 번째 디스플레이 광고하고 두 번째는 검색 광고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네이버 쳤을 때 막 여러 가지 이제 뜨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광고가 뜨는 걸 얘기하는데, 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또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뭐냐면 성과형하고 보장형인데, 보장형은 그냥 일정 시간 노출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성과형은 이제 뭐 관심사라든지 성병, 연령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크게 2가지 나누는데, 이걸 어쨌든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광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수지 신봉동 맛집 하면 쭉 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파워 링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매달 입찰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입찰 많은 순서들이 1, 2, 3, 4, 5위가 이렇게 쭉 뜨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광고하고 검색 광고. 검색 광고가 옛날에는 정액제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입찰제로 바뀌면서 훨씬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됐죠. 근데 이걸 입찰제로 하면서 사실은 조금 말이 많았는데, 구글에서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네이버에서 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전통의 제일 메인 수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게 수입이 제일 많은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통적으로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가 많죠. 그래서 어찌됐든 디스플레이 광고하고 검색 광고가 주 메인 수입이다. 네이버 예전엔 그랬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모르겠어요. 커머스 시장이 2번째, 거의 이거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할 정도인데, 정확한 건 제가 아직 그 파이낸셜 피겨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커머스는 이제 쇼핑이나 중개 수수료, 멤버십, 요 멤버십이 또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얼마나 많은 그 멤버십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서 아마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아마존이 예를 들면 도서로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빠르게 성장을 했을 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연도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프 베조스가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제프 베조스가 막 고민을 했을 때, 미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적으니까 막 굉장히 배송이 빠르게 오는데, 미국은 배송이 많이 걸리거든요. 뭐 대도시, 그 당시에는 대도시도 평균 3, 4일, 그 다음에 막 좀 지방도시나 좀 작은 타운 같은 데는 막 일주일, 10일도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사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생각하기에, 거점 10군데를 해서 굉장히 거대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대도시는 하루, 그 다음에 뭐 중소도시나 타운이라 하더라도 3일 이내에 배송하는 걸 한번 해보자. 결국은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거다 생각해서
정말 거대한 돈을 투자해 갖고 그 물류센터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성공을 해서 그렇게 다른 데보다 빨리 배송이 되다 보니까 이제 멤버십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99 1년에 받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배송이 무료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의 모든 미국인이 다 아마존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99 미국 인구를 한번 곱해 보시겠어요? 물론 이제 한 가정에서 뭐 한 명 내지 두 명만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 뭐 모든 미국 숫자는 다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뭐 1억 명, 이렇게 1억 5천 명, 자 $99 곱하기 1억 명, 1억 5천 명 곱해 보세요. 그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우리나라 그 미국의 코스트코도 어떻게 보면 멤버십으로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코스트코는 전략이 이겁니다. 보통 막 백화점이나 막 이런 데 입점할 때 수수료 베이스로 가면 뭐 10%에서 보통 막 25%, 30% 이렇게도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코스트코는 마진을 딱 15%만 하고 대신 들어오려는 입점 업체한테 이런 걸 제안한다 그래요. 최고 좋은 품질로 최고의 싸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너네들한테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을 약속해주고 마진도 또 15%로 픽스가 되고, 그다음에 너네들이 적절한 마진을 하고 대신 가장 좋은 퀄리티, 대신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카테고리나 아이템에 대해서는 한 가지 회사의 제품만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해서 결국은 거기서 코스트코에서 사게끔 만들고 싶고, 그 사람들이 회원에 가입하게 만들어서 회원비를 받는 걸로 결국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회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네이버에서도 그 전략을 치고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건, 결국은 그러니까 CEO는 코어 비즈니스가 뭐고 우리 핵심 경쟁력 코어 컴피턴스가 뭐냐, 이거를 어떻게 정의 내느냐,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미래가 순식간에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물건을 팔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벌써 스마트 스토어를 41만 개 했는데, 네 가지: 빠른 정산, 두 번째는 사업자 대출, 세 번째는 업계 최저 수수료, 네 번째 무료 컨설팅. 그러니까 사실은 빠른 정산하고 업계 최저 수수료, 이 두 가지가 그 스토어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거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줬던 거죠, 네이버에서. 그래서 스토어를 일단 41만 개 모았고, 그래서 플러스 멤버십을 했는데 사업 개시 6개월 만에 250만 명을 모았으니까 굉장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락인 효과라고 그러는데, 쿠팡이 이제 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쿠팡이 물론 네이버보다 많지만 네이버가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어서 네이버하고 쿠팡에 한번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한번 다룰 건데, 경제 이슈에서 아마존과 쿠팡 250조를 두고 쩐의 전쟁,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250조라는 건 우리나라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되고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250조를 쿠팡이 지금 이제 55조를 만약에 한다면 그 중에 21조는 손정희 회장의 쉐어인데, 어찌됐든 하면 뭐 이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니까 엄청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네이버도 지금 1조 1천억 원인가 또 마련을 했더라고, 이쪽 사업에 이제 쿠팡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쿠팡하고 네이버의 쩐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구글이 일찌감치 아마존을 경쟁 상대로 뒀다 그러거든요. 구글과 아마존이 미국 온라인 시장하고 그런 거를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듯이 우리나라는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한판 승부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됐든 네이버는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한 번 되면 락 이렇게 잠그듯이 고객을 꽉 이렇게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작해서 온 가족 할인 제도를 해서 플러시 멤버십을 더욱더 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먼저 할게요. 그래서 네이버가 앞으로는 뭐 네이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서 당분간은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갈 것 같은데, 이제 키는 그거죠. 얼마만큼 조정이 있을 거고 얼마 후에 얼마만큼 더 갈 건가,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당분간 좀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다시 오르는데 좀 서서히 올라갈지 가파르게 상승할지 그건 여러 가지 여건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꾸준히 올라간다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좀 중기 장기 투자로 본다면 결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 주가 전망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대해서 또 아까 얘기했던 것 좀 핀테크, 컨텐츠,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설명드리고 또 네이버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면을 설명드리면서 네이버가 주식이 얼마나 매력적인 주식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